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 잘들 쉬고 계신 거죠? 우리 다음 주는요, 청약 일정도 빡빡하긴 하지만 상장되는 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청약했던 종목들 다음 주 초반에 싹 상장을 하니까요. 요것도 한번 잘 챙겨 봐야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바이오 플러스 최종 배정 현황을 체크하면서 상장일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는 청약률 100%였어요. 42,000주 배정된 거 전부 다 청약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청약 금액은 0.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이미 확정이 됐었죠. 키움증권은요,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정 결과까지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정 전에 7.81%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배정 후에 44.77%까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15일과 6개월 확약 내용은 없고요. 주로 3개월에 분포가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인지 기관별로 한번 배정된 내역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관 유형별로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 비율을 적어뒀고요. 보면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어요. 미확약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칙대로 배정을 했다는 거죠. 특히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외국 기관의 유형별 배정 현황을 보시면 보통은요, 거래 실적 유해외 기관이 조금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움증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실적 유와 거래 실적 무 거의 같은 비율로 배정이 됐어요. 딱 보면 그렇죠. 그리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이 미확약보다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고요. 얼마나 보기 좋게요. 이렇게 배정을 해주니까 최종 확약 비율을 확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총 주식수 대비해서 확약 비율이 45.29%가 됐고요.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26.14%가 됐습니다. 항상 보면요, 키움증권이 가장 정직하게 배정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감사드리고요.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741만 3,273주, 무려 상장 예정 주식수의 52.39%에 달하는 주식이 상장 당일에 시장에 바로 풀릴 수가 있었거든요. 또 기존 주주 비율이 43.53%나 되고요. 이게 굉장한 위험 요소인데 그래도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50.05%로 소폭 낮아지기는 했어요. 확약 비율이 꽤 높은데 왜 요것밖에 안 줄어들었냐 하시면 기존 주주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통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2,193억 원. 가볍게 오르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율을 따져보면요. 기존 주주가 86.98%,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국내 기관이 7.71%, 해외 기관은 0.29% 거의 없고 일반 청약자가 5.03%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존 주주 비율이 정말 높아도 너무 높아요. 특히 이 회사는 소액 주주가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상장 당일에 엄청 집어던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장외 시세를 보시면 지난해 1월만 해도 주가가 15,000원 아래였단 말이죠. 최근에 51,250원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공모가가 3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15,000원 아래에서 샀던 기존 주주들은 아마 이날 다들 팔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장외 시세 가격 정도가 매물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5만원 이상 가격에서는 매도 물량이 꽤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은 종목이라서요. 그동안에 기존 주주 비율이 높았던 이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인 4개의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YM텍, 에이비온, 딥노이드, 엠노가 있었어요. 옆에 제가 시간대별로 주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거든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네모칸 쳐둔 부분이 시초가고요. 그래서 하늘색 선을 빼고는 시초가가 그날의 최고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하늘색 선은 뭐냐? 네, YM텍입니다.
YM텍은 조금 느낌이 달랐죠. 2차전지 관련 섹터였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확약 비율도 68%가 넘어갔었잖아요. 그래도 따상까지는 가지 못했고 결국에 12시 이후에는 주가가 꺾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기존 주주들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도요. 우선 확약 비율이 조금 높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중에서도 기존 주주 비율이 43% 이상 아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이오 플러스는 또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었고요. 전환 사채까지도 있었어요. 둘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통 가능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당 단가는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론. 바이오 플러스가 증거금 6.6조를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상장일의 매도 타이밍만 노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대체로 오후장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거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은 제가 언급하는 가격이 어떤 쪽으로든 상장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그냥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쯤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상장일에 매도 전략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매도 전략이라고 할 거는 따로 없습니다. 공모주를 그냥 최고가에 팔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아주 전망이 밝고 확약 비율도 높고 유통 가능 비율은 낮은 이런 좋은 조건들을 모두 갖춘 공모주가 아니라면요. 장 초반 적당히 올랐을 때 분할 매도를 바로 시작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초가가 저조하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기다려봤다가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 타이밍을 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어렵고요. 키움증권의 HTS를 활용하는 분들은 1051 화면, 종목별 잠정 투자자 추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HTS를 활용하신다고 해도 잠정이라고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화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됐다 싶으면 지켜봤다가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플러스도 욕심 버리고 적당한 가격대에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